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을지 자세한 지표들 조금 더 들어보시죠.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로존의 주요국 증시들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도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수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스톡스 50지수 0.27%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닥스 지수도 0.3%, 영국에서도 0.41%의 상승률이 나타났고요. 프랑스의 까크 지수도 0.59%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에 성공한 데에는 미국과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었다는 점이 작용이 된 건데요. 이번에 발표된 미국과 유로존의 물가 지표는 최근에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는 유로존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10월에 2.9% 오른 데에서 더 크게 낮아진 것이자 지난 2021년 7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변동성이 가장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도 3.6%로 10월에 기록했던 4.2%보다 대폭 낮아진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인플레에 대한 압력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이제 ECB가 내년 4월부터 다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내년에 총 1.15%포인트를 낮출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물가 상승 속도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들도 일제히 상승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2%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2.89% 하락하면서 75.61달러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오후에 들어서 더 크게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소식을 한꺼번에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소식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결과가 나타났지만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평가와 함께 감산을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대 약세가 기록이 된 건데요. 오펙 플러스는 이번 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분기에 하루 220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감산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행 중인 감산량을 제외한 추가 감산 규모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이렇게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달러 인덱스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달러 인덱스가 이번에 소폭 올랐습니다. 0.8%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통상 달러 가치와 유가는 이제 보통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영향도 함께 반영이 되면서 2%대 약세를 기록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원유를 보실 때 한 가지 더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번에 카자흐스탄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한 가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의 메인 원유 수송로가 다시 재개가 됐다라는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목요일에 사실은 이 흑해에서 원유를 가져오는 것이 중단이 됐었는데 이제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다시 이게 재개가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제 유가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도 체크해 보시면서 유가 관련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 증시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마감 상황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연준이 주목하는 10월 PCE 물가지수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뉴스 속에 오늘 뉴욕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세일스포스가 호실적으로 9.3% 급등하면서 다우지수를 끌어올렸지만 미국 국채금리의 반등으로 인한 IT 업체들의 약세 속에
나스닥 지수는 하락하는 장세를 연출했는데요. 예상을 믿던 물가 지표 속에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약 95.8%, 내년 1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92%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가 감소했지만 예상치를 상회했고, 지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었던 점이 국채금리의 반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인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7천 건이 증가한 21만 8천 건으로, 이것은 시장의 전망치였던 22만 건보다 낮은 수치였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증권사 제프리스의 매수 추천으로 SNS 업체 스냅이 6.4%, 핀트레스트가 2.3% 각각 상승했던 반면 부진한 전분기 실적과 연간 전망 하향 기수로 실리콘밸리 기반의 데이터 저장 업체인 퓨어 스토리지는 12%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 운송, 금융, 기초 소재, 에너지, 유틸리티, 방산 업종이 상승했고, 반면 IT와 소매, 헬스케어가 하락했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352%, 달러 인덱스는 0.8%의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연준이 중시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가 둔화세를 지속한 데 따라 연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크게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상무부는 지난 10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가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지난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상승률이었고,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5%, 전달 대비로는 0.2%가 각각 상승했으며, 변동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상승률은 지난 7월에 4.3%에서 8월에 3.8%, 9월에는 3.7%, 10월에는 3.5%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로 소비자 행태 변화를 반영하는 PCE 지수가 더 정확한 인플레이션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는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보다 이 지수를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물가 지표가 연준의 예상 경로로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통화 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며 따라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이 낮아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주택 거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기준 주택 거래 지수가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미국의 기준 주택 매매 지수는 71.4로 전월 대비 1.5% 하락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8.5%가 감소했고,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1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주택시장이 급감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 거래량이 더 적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주택 매매 수요가 줄어든 것이 거래량 감소의 주된 배경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과거 3에서 4%대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보유자들은 고금리 탓에 새 집으로 갈아타기에 꺼리고 있으며, 수요자 역시 약 7%가 넘는 높은 주택담보금리 부담으로 인해 주택 구매를 주저하고 있다는 분석인 가운데, 미국의 국채담보대출업체인 프레드맥에 따르면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주 7.79%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인 바 있으며, 이달 22일 현재는 7.29%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대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의 이사회에 의결권이 없는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소식으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0.02% 상승해 $378 9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픈AI 측은 기술에서 안전, 정책에 이르기까지 오픈AI의 광범위한 소명을 대표하는 집단적인 경험을 가진 개인과 함께 새 이사회에 의결권이 없는 관찰자로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의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100억 이상을 투자한 최대 투자자로
최근 오픈 AI를 이끌던 샘 올트먼이 이사회로부터 해임당하는 등 거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회사의 지배 구조 변화를 요구해온 바 있었습니다. 한편 샘 올트먼 CEO는 복귀 후 첫 공개 서한을 통해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기로 명확히 옳은 선택을 했다면서 새 이사회에 그들을 의결권 없는 옵저버로 포함시키게 되어 기쁘다며 새로운 이사진들이 지배구조 개선과 최근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감독하는 작업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11월 전미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47.5이며 이어 상무부의 10월 미국 건설 지출, S&P 글로벌의 11월 제조업 PMI 최종치가 발표되며 제네스코 잉크, 내셔널 뱅크 오브 캐나다, 그리고 뱅크 오브 몬트리올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를 소화해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는데요.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다 들어오면서 어제는 하루 만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61% 상승한 2,535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1,200억 원 넘게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2,500억 원 넘는 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여기에 금융투자용 매수 물량까지도 2,500억 원 가까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견인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14%로 소폭 올랐습니다.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 지은 가운데 SK하이닉스는 2% 넘는 탄력을 받았는데요. SK하이닉스 2.68% 상승했습니다. 13만 3,900원을 터치했고요. 삼성전자는 0.14% 상승한 7만 2,800원을 터치했습니다. 어제의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2차전지 종목들 보시면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68% 상승했고요. 삼성 SDI는 0.11%의 상승률을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셋업체 내에서 유일하게 하락한 종목이고요. 0.6%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2차전지 소재 종목들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이 0.92% 하락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포스코 홀딩스는 보합권 수준에 잠잠하게 머물러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전 어제는 2차전지와 관련해서 호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은 추후에 특징주에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완성차 기업들 보시면 현대차와 기아가 일제히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대차가 0.27%, 기아가 0.12%의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현대모비스도 0.65% 하락 마감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주들 보시면 네이버는 0.24% 소폭 상승해주면서 강보합권 수준을 가져갔지만 카카오는 보합권에서 조용하게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잠잠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어제는 반등해줬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셀트리온이 0.74% 상승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55% 하락하면서 소폭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 빠르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어제는 1%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한 건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제 1,200억 원 넘는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들과 LNF는 추가적인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1.67% 상승한 27만 4천 원을 터치했고요. 에코프로도 1.08% 상승한 74만 8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평가 논란이 제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장 막판에 매수 전환하면서 이렇게 2차전지 종목들도 함께 급등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도 4%대의 강세 흐름을 가져갔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4%대 상승세를 가져갔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49%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급등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약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신약인 짐펜트라를 미국에 출시를 한다라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4%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4.49% 오른 74,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반도체 종목군들 보시면 HPSP가 8.16%, 리노공업이 3.1% 상승했고요. 이 HPSP와 리노공업이 아니더라도 ISC 같은 경우에도 4.88% 올랐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3.63%의 상승률을 가져갔는데 최근에 이 반도체 내에서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 쪽으로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나머지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엔터주들 쪽으로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관심을 받았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 2.24%의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반면에 SM이라든지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훑어드렸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들은 어떤 게 있었을지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로는 2차 전지주들 살펴볼 텐데요. 이 코스닥에서는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일제히 상승해줬고요. LNF도 추가적인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됐는데 어제 크게 봤을 때는 2차 전지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 몰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종목으로 한농화성과 레몬 그리고 이수화학이 있습니다. 한농화성은 어제 무려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29.92%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14,590원을 기록했습니다. 레몬 같은 경우에도 29.78% 상승한 2,615원을 기록했고요. 이수화학도 20.69% 상승한 15,34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주 내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급등할 수 있었던 것은 전고체 배터리 기술 예타 통과 소식 덕분이었는데요. 정부의 꿈의 배터리라 불리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시장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사업비 1,172억 3천만 원 규모의 친환경 이동수단용 고성능 차세대 2차 전지 기술 개발 사업이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어제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급등한 것은 전고체 배터리지만 나머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이 되면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도 3.21% 상승했고요. 나머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도 빨간불로 물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로봇주들 살펴볼 텐데요. 최근 들어서 로봇주들 쪽으로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 정책이라는 가장 큰 모멘텀이 있죠. 정부 측에서 이제 로봇 산업을 지원을 한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져 오면서 이 관련 종목군들이 어제 급등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 안에서도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세가 굉장했습니다. 12%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12.06% 상승한 92,900원을 터치했고요.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거래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막판에 가서 더 큰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이 두산 로보틱스 한 달간의 수익률을 보시면 150% 가까이 된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주간의 수익률 또한 2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질주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로봇주들 쪽으로 투자 심리가 대폭 개선이 됐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해운주들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해운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해줬습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8.44% 상승세를 가져갔고요. 나머지 대표적인 해운주들도 강세를 기록했는데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이 해운주들 쪽으로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운임 지수가 상승세를 타고 있고 또 최근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쇼핑객들이 굉장히 많이 샀다고 하는데요. 경기 반등 신호에 반응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에 예전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게 되면서 물동량 또한 증가했다는 분석인데요.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해운주들이 어제 전반적으로 상승해줬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